그러니까 악장도 어때요? 조선 때 잠깐 전기, 중기 있다가 쭉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악장은 조선 시대잖아요. 대표적인 악장이 뭐냐? 용비어천가.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가사, 시조, 경기체가는 이거겠죠. 이 고려 후기가 아닌 거니까. 아시겠죠? 시조 고려 말에 세워졌잖아. 경기체가 고려 말. 최초의 경기체가 유명한 작품이 뭐라고요? 한림별고, 한림별고. 네. 여기 바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 한림별고. 자, 소각가사와 거리가 먼 거.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소각가사는 뭐냐면, 소각가사라고 여러분 말이 어려우니까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를 다른 말로 이렇게 쓰는 거. 좀 무식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고려가요에. 왜냐면 소각이라는 게 속세 음악이잖아. 맞죠? 고려가요, 여요, 장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고려가요, 고려 소교, 여요, 장가 다 같은 말이라고. 1학년 때는 소교로 배웠고, 그렇죠. 2학년 때는 또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국문학과에서는 고려 소교 이게 소교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하잖아요. 고려 소교라고 안 해. 고려 가요래. 저도 대학원에서 고려 가요 연구 이런 과목이 있어. 고려 소교 연구 이런 말이 없어요.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쯤 되면 고려 가요라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어쨌든 답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답 그래서 봐요. 원앙생가는 딱 보니까 이 원앙생가 이 뭐죠? 그렇죠. 향가잖아요. 극락 왕생을 원하는 노래 이렇게 써봐요. 극락 그렇죠. 불교적인 노래죠. 근데 만전춘별사 쌍화점이 도트락 만두가게라고 그랬죠. 네. 요즘 말하면 가시리는 뭐 알 거고 만전춘별사는 이제 만전춘에 대해서 막 의미가 다분한데 이게 이제 하여튼 늦은 봄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 원래는 뭐 궁전에 봄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거든. 직역을 하면 만전춘이란 말이 궁궐에 봄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뭐 궁궐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늦봄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앙생가 이게 답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다음 문제 보세요. 자, 그다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중세후기 문학 일기 고려 후기의 문학 현상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고려 후기. 딱 보니까 답이 안 보여요. 삼국유사 나왔잖아. 삼국유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는 한 5초 만에 풀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다른 거 잘 모르겠어. 삼국유사가 눈에 바로 보이죠. 이런 지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뭐 문학 담당층으로서 중인계층 영성 이거는 다 조선 후기고 가객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객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요즘 말로? 그러니까 가단이 그룹 사운드고 가객이 가수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가수란 말이 없었어요. 가객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학론으로서의 이 천기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이 이렇게 재주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시적으로 이렇게 재주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등장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중인들도 있는데 글을 잘 쓰잖아요. 손곡 이달 같은 사람은 허균의 시 선생님이었잖아요. 중인이에요, 중인. 그 하류 계급이란 말이에요, 거의.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천기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4번이 되겠죠. 삼국유사는 당연히 고려 말이고. 자, 여기 보니까 중세후기 문학 1기와 2기의 시가 문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여기 봐요. 경기체가는 여기 공적인 영역에서만 향유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적인 것만은 아니고 공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적 플러스 사적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이기도 하면서 사적인 문학 성격을 다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경기체가라는 게 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양반들의 막 이렇게 음매 기사라 이런 이야기 요즘 말로 하면 너 이런 책 읽어봤어? 너 뭐 그런 이야기 요즘 말로 하면 자기 과시. 예, 그렇죠. 자기 과시. 되게 잘난치 않은 노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조는 사적인 영역에서 향유되었다. 맞죠? 시조라는 것은 그다음에 악장은 사적인 영역과 이건데 악장은 주로 공적인 영역에서 조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찬양하는 데. 그러니까 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떴다 보면 제가 그냥 재밌게 말하는 표현이고요. 찬양의 노래예요. 악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찬양하는 노래. 악장 읽어보면 다 찬양하는 노래예요. 왕을 찬양하든가 뭐 서울 한양을 찬양하든가 뭐 이런 겁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가사는 뭐 공적인 뭐 이렇게 나는데 가사는 다 사적인 거예요. 가사는 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중세 후기 문학
2기 조선 전기예요. 그럼 조선 전기니까 훈민정음이겠죠. 조선 전 보세요. 여러분 조선이 언제 세워졌어요? 조선이 역사 시간 1392년. 자, 임진왜란 1592년. 잘하시네. 훈민정음 1443년 46년 그렇죠, 많고. 자, 요 시기잖아요, 요 시기. 맞잖아. 지금 이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 나오잖아. 훈민정음 창제가 조선 전기와 이 시기가 얼마 100년도 안 됐는데 이게 중기겠어요? 조선 만들어진 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죠. 중인들 하면 이거는 조선 후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중인은 조선 전기에는 별로 등장을 안 해요. 살인문학 이것도 당연히 뭐 살인문학이 뭐 소멸되는 게 아니죠. 이 시기가. 그 다음에 이 살인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의 공신이 되는 거고, 여성 작가들이 활발한 한문 소설 창작인데, 여성 작가들이 뭐 활발하게 뭐 한문 소설 창작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성 작가들이 한시를 쓰긴 했지, 그렇죠? 근데 막 한문 소설 이거는 틀렸죠. 자, 49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기 딱 보니까 풍요, 속선, 소대, 풍요, 육가, 자병. 잡영이라는 거는 잡스러울 잡자에 을풀 영자고요. 소대, 풍요라는 것도 이제 이 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풍요라는 게 다 노래를 가리켜요. 뭐 풍요 이게 다 노래들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그 4대 부대 악부 시집, 한 시집, 뭐 집단 시조집, 뭐 위양 시인들의 한 시집 이렇게 나왔는데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위양인들이 중인이잖아요, 중인. 이 중인들이 써놓은 그런 그 한 시집, 그 2번에 나오죠, 2번. 중인들의 위양인들이 중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한 시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풍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A 플러스를 가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날 지름신의 강령에 맡기세요. 그냥. 예, 이런 문제는 이렇게 잘하시는 분만. 자, 그다음에 중세 후기 문학 제 2기 조선 전기 방외인도 안 해. 방외인이 뭐? 그럼 방외인. 자, 제도권 박인물. 그러니까 방외인하면 여러분 제도권 박인물이 뭐래서 딱 나와야 돼. 한 시간 있다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김지습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씩 볼까요? 여기 딱 보니까 도피와 반발 맞네요. 그렇죠? 김지습이 그 뭡니까? 그 복장은 스님 복장인데 유교를 또 되게 많이 알아요. 그렇죠? 여기 책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학원 수준에서 공부하는 분이 김지습은 뭐라고 하냐면 한자 안 쓸게요. 행유적불이라고. 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행동은 유학이야. 근데 이 사람의 자취는 불교. 그걸 행유적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행유적불. 뭐 한자가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안 썼습니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유학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거의 스님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행유적불이란 말 써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천한 처지에서 겪는 고난도 맞겠네요. 3당 시인도 뭡니까? 자 나온 김에 3당 시인이 누구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3명. 이달. 최경창. 그 다음에 백광훈.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다음 중 이게 제가 대학원 시험 볼 때 이게 나왔었어. 다음 중 3당 시인에 대해서 쓰시오. 그냥 아주 단답형 문제로. 객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달, 최경창, 백광훈 이 3명이 3당 시인. 이 3당 시인은 뭐냐면 당시풍을 모방한 3명의 시인이란 뜻인데 당시풍이 뭐냐? 되게 유미주의적인 시예요. 아름다운 시. 이거 가지고 설명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원래 공부라는 게 그래서 깊이 들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당시는 아름다운 게 많아요. 송시는 철학적인 게 많고.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세요. 뭐 여러분이 한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됐죠? 그렇게. 그래서 근데 2번을 딱 보니까 천기론의 확립과 관광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보세요. 이거는 그 뭡니까? 그 회기잖아요, 회기. 근데 어쨌든 천기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선 후기 문학의 재검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기론은 하늘의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주는데
뭐 부잣집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막 부잣집 뭐 출신만 글을 잘 써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요즘으로 말하더니 내가 되게 가난한 막 시골 출신인데 유명한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천기론이라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늘이 이렇게 기운을 준다는 거야. 내가 부잣집의 사람에게만 문학적 재능을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선 전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문제 보세요. 자, 그다음 문제도 또 풀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그냥 막 문제답만 이렇게 하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요. 이게 공부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문제답만 봐. 그 주변을 이렇게 막 설명을 좀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51번 문제입니다. 볼게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에서 확인 가능한 문학 담당지 확대현상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 잘 보세요. 먼 동그라미. 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류문학 영역. 여류문학도 있죠. 소설 관련 직업. 대표적인 소설 관련 직업 뭐였어요? 전기수 써보세요. EX였고 전기수. 막 재미나는 거를 이렇게 읊어준 사람인데 핵심적인 딱 그 타이밍에 말 안 하면 막 동전 던지고 막 그럴 때 그걸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요전법이라고 안 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야기하라고. 그걸 요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전법. 제가 그 뭐지 동유럽 이런 데도 가니까 여기도 진짜 우리 나라 그러니까 동서양이 달라도 다 똑같더라고. 막 뭐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결정적인 시점에서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던지더라고. 야, 이 요전법이 여기도 있구나.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소설 관련 직업이죠. 판소리 광대 이것도 맞네요. 후원과 향유. 이게 양반 자상 그러니까 딱 앉아서 자상객이란 말이 좀 말이 어려운데 앉아서 감상하는 사람. 그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걸 좌상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상객. 그러니까 감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뭡니까? 3번에 사대부 남성의 가단 형성. 이 가단은 당연히 뭡니까? 전문 가객들이잖아요. 전문 가객들 맞죠? 사대부 남성의 가단 그 만들어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가단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문학 담당팀 확대현상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사대부 가단은 전문 가객들이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가단이 요즘 말로 그룹 사운드예요. 그룹 사운드 알죠? 그룹 사운드가 중인들이란 말이에요. 중인들. 그래서 근대로의 이행기의 문학.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9번 있죠. 9번 파랑색 쓴 9번에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의 이행기 나오죠. 거기 9번 보면 그 파랑색 계통으로 써진 거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시기에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류문학도 당연히 이거는 어디 나와요? 9.5에 나오네. 여류문학의 세계.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소설 관련 직업도 거기 9.5.5에 나오네. 나오지 않나요? 9.5.5에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판소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지금 판소리 광대한력 9.5.4에 보면 나오죠. 9.5.4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대부 남성 그러니까 이 가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전문 가객이고 이 가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문 가객이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의사, 뭐 통역사 이런 사람 되게 높은 사람들이죠. 돈 많이 벌고 동시 통역사, 의사 되게 하여튼 하이 클래스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다 중인이었어요. 아시죠? 몰랐어요? 옛날에는 의사, 통역사가 다 중인이라니까 중인이었고 가수도 지금은 뭐 정말 하여튼 높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높게 생각했어요? 낮게 생각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높은 계층이겠어요? 낮은 계층이겠어요? 그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대부 남성의 뭐 가단 형성은 맞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문학사 각 시기별 특징이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영남가단과 강호가도잖아요. 중세 후기 문학 제2기 여기 보면 가단 나왔잖아요. 가단이 나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8번 보세요. 8번 중세 후기 문학 제2기 조선 전기라고 나왔죠.
나와요? 8번. 네. 중세 후기 문학 제2기가 조선 전기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영남가단과 강호가도의 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확실하게 답이죠. 1번이 확실하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실 때는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1번이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번에도 1번이 확실하게 우리 어머니가 맞아. 딴 사람 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서는 한 문제 푸는데 1분밖에 안 된다니까. 1분. 한 문제 푸는데 5분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53번 보면 문학사 시기별 특징하는 설명 옳은 것은 그랬는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계 중인 한시집의 간행은 사대부 남성의 한시 창작이 소멸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다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간행이 된 거죠. 중인 한시집이 중인 문학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대부 남성의 한시 창작이 소멸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 시기는 당연히 하층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시기니까. 중세에서의 근대로의 이행기 작품인 이런 작품은 시조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작품이다. 이거는 맞죠? 유백기 농가구장 민요 이런 거. 그다음에 중세 문학 후기 문학 제2기에 안녕하세요. 관인 문학은 심성의 수양을 위한 문학의 창작에 힘썼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살인 문학이에요. 살인 문학. 여기 관인 문학을 살인 문학으로 고쳐주세요. 관인 문학을 살인 문학으로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세 후기 문학 일기에 등장한 경기체가는 그랬는데 사대부 여성의 활성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또 재밌는 문제인데 경기체가의 사대부 여성의 창작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경기체가는 다 남자들만 글이에요. 여자가 쓴 글이 없어요. 경기체가라는. 왜냐면 왜 그럴까요? 경기체가는 양반의 글이에요. 양반의 여자가 양반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옛날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체가에서 사대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쭉 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54번 문제입니다. 지금 2017년 54번인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등장한 민족문학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잘못된 동그라미.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풀 때요. 이게 저도 옛날에 적었는데 그냥 이걸 대충 봐. 설명으로 했는데 잘못된 그런 경우 여러분 틀린 경우 있지 않아요? 네. 설명으로까지만 그러니까 맞는 것은 봐. 문제 너무 쉽다라고 했는데 집에 오면 내가 채점을 할 땐 다 동그라미인데 집에 오면 다 비가 와. 맞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하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면서 보세요. 자, 정약용은 조선시 선원 맞죠? 우리 시가 되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 했죠. 박지원이 한시를 지으면서 국문시가 다름없는 문자 표현 이것도 맞죠? 네. 박지원도 한시를 썼었어요. 그다음에 홍만종도 뭐 저거 나와요. 근데 4번을 보니까 정내견 우리말로 이루어진 가가 시인 한시의 표현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시가의 가치를 온전하게 갖추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이루어진 가가 시인 한시 못지않게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가 시인 한시의 표현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래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내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내교는 뭐 이렇게 메인 작가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어쨌든 이건 정내교를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문제라는 게 객관식의 또 장점이 뭐냐면 다 몰라도 풀죠. 객관식이라는 거 장점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딱 보니까 맞으면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중세 후기 문학 이게 조선 전기예요. 살인 문학은 심성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구현하고 살인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성, 인간의 마음이잖아. 살인이라는 게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선비사자에다 생각할 사자예요? 선비사자에 숲을 임자예요. 살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숲속에 있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한자를 좀 아시면 되게 좋아요. 살인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숲에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중록원이라든지 담양에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여러분이 있으면 막 이렇게 시상이 떠오르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좀 시를 좀 쓰거나 이러면 아파트에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심성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구현하고자 했고 관인문학이 뭐 관인문학이라는 게 길제 원천석은 살인문학이에요. 살인문학.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숲 속에서 막 이렇게
뭐 글 쓰고 이런 훈민정음 창제되면서 넘겨보세요. 중인 한시의 창작이 급격하게 쇠퇴했다고 그랬는데 한시 창작은 여전히 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한자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맞죠? 한시는 거의 1950년대까지 막 한시, 한문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지금 우리말 이렇게 한 경우 많지 않죠. 자부지간 방해문학은 정도전이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정도전은 관인문학이지. 방해문학은 방해문학 누구였어요? 김시습. 김시습이 대표적인 사람이지. 여기 지금 아니죠. 문제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55번도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아주 뭐 문제를 못 풀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 유형들을 좀 여러분이 익혀주시면 뭐 공부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그다음 보시죠. 자, 그다음 또 보죠. 자, 56번 할 차례죠. 소학부. 소학부의 뜻이 뭐다? 소학부. 우리나라의 악부. 이게 작은 악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악부가 소학부예요. 우리나라의 악부. 그래서 문학사적 의의의 올바른 것은 쫙 봤는데, 자, 소학부가 여기 보니까 건문세족의 항유물 상층기족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층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이 소학부라고 하는 거 제가 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고려 가요를 주로 한시로 만들었다 기억나요? 그것도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안 나면 뭐 다시 고려 가요를 한역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쌍화점 같은 거 쌍화점 그 EX 써봐요. 쌍화점을 한시로 창작해. 그런 게 대표적인 수학. 이게 참 작품이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 가면 그 고전 강독 과목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나올 거예요. 강독 과목 2학년 2학기 때 나와요. 네, 고전의 장면과 표현이 요즘 말로 고전시가 강독을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됐죠? 장편 고시 형식으로 우리말 노래 전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한역하에 창작했다라고 그랬는데 소학부는 이게 뭐 우리 그 말 노래 전체 내용을 쓴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만 발췌한 거지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틀렸죠. 그다음에 한시와 우리말 노래를 접근시키려는 의도와 달리 차별성이 부각되어 일찍 소멸됐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말 노래 한시를 접목시키려는 방안이었어요. 이게 뭐 의도와는 달리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접목시키려고 한 거예요. 됐죠? 한시면서 우리말 노래의 진솔한 사연을 담으려 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거 당연히 맞죠. 4번이죠. 왜냐면 그런 고려 가요 이런 것들을 한시 형태로 이렇게 만든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소학부라는 것은 하층민의 노래를 상층민들도 알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세요? 한시라는 것은 하층민들의 문학이 아니잖아.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중세 후기 문학 일기 고려 후기 연극의 양상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런데 산대도감 산대도리는 이건 일단 조선 전기예요. 조선 전기. 이색 목은 이색이잖아요. 군하행. 군하행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뜻이? 기억 안 나죠? 군하행이 구가 쫓을 구자고요. 나가 사악할 나자고요. 행자는 가랭자가 아니라 노래행자. 여러분 이 가랭자가 한시에서는 노래라는 뜻도 있어요. 간단한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는 노래.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팔관에는 여러분 고려 시대인 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규보도 뭐 알 거고 여기 지금 산대 도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산처럼 쌓여진 높은 무대란 뜻이에요. 산대 도감의 산대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산에 있는 무대요. 이게 아니에요. 평지에 있어도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국 노래자랑 하잖아요. 그러면 평지 위에다가 뭐 이렇게 무대를 만들면 높아지 안 높아져요? 그게 산대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이해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대도감. 자,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잘못 동그라미 잖아요. 잘못 서술한 거. 한번 볼까요? 불교를 이렇게 해서 최고의 기족을 대신해서 유학을 물이 나오죠. 당연히 맞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책이 뭐였죠?
숭유, 억불 맞죠? 네. 옛날에 억불 숭유라고 하던데 요즘 이제 숭유가 앞으로 오더라고요. 숭유,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숭유 억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불시작변 기억나요? 정도전이 불시작변이라고 헤이 미스터 부다 이 부처씨 잡스러운 소리 그만하시오. 그게 불시작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유학적 성리학을 체계화하는 논리적 기틀을 마련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문학 담당적인 측면에서 고려 정교 후기에는 이질성이 강하고 이렇게 동질성이 강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문학 담당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고려 전기와 후기는 그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고려 전기는 귀족 중심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고려 전기는 귀족 중심이고 후기는 당연히 평민 중심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는 동질성이 강하다. 왜냐면 조선이란 나라가 뭐 말만 딱 이렇게 조선을 했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말만 조선이라고 했지만 고려의 어떤 그런 것들 남아 있겠어요? 안 남아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남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고려 말의 개혁파와 충절파 두 노선은 이렇게 성적으로 이어졌다라고 그랬는데 관임 문학과 그 방해인 문학, 위양 문학이 아니라 살인 문학이에요. 살인 문학.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관임 문학과 방해인 문학, 위양 문학은 이게 아니고 그래서 방해인 문학은 관임 문학이나 살인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방자가 내무 방자지만 제도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내무 방자는 제도권이라는 뜻이에요. 내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양 문학은 조선 말 중인들의 문학이었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59번.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에서 문학론의 양상을 설명한 건데 잘못된 또 동그라미 쳐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여기 보니까 김만중 서포만필 국문문학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 이거 맞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배우시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김만중이 서포만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을 써. 맞죠? 근데 한문을 쓰는 거는 그게 어떻게 이야기인 줄 아세요? 앵무지 인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마 2학년 잘 모르실 거예요. 앵무지 인원이 뭐냐면 앵무새가 사람 말 흉내내는 거와 똑같다. 우리가 원래 한자를 쓰는 사람들이 아닌데 한자를 막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아무리 뭐 한국에서 토종으로 영어를 막 잘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막 쓰는 좀 관용적인 표현 알아볼래요.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말 되게 잘해. 근데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용적인 표현 잘 모르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김만중은 이 서포만필에서 국문문학 그래서 그런 초등급부의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다. 물 기르는 부녀자나 물 기르는 아내나 뗄나무하는 아이들의 노래. 그걸 초등급부의 노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홍세 때는 천기를 온전히 위양문화의 가치를 옹호했다. 이 사람 중인 쪽이니까 이거 관련. 그 다음에 4번 최한기 신기론. 이것도 맞아요. 최한기가 신기론을 이야기하는데 장유는 아름답고 추한 기준 도덕적 관점의 선악과 합일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학이라는 것은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 자율성. 여러분 자율성을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오토노미라고. 오토노미.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오토는 들어봤죠? 오토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율성. 이런 문학이라는 것은 되게 자율성을 강조해야 된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야 된다. 이런 거지. 뭐 아름답고 추한 기준 어쩌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미치의 개념은. 60번.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에서 중인들이 보여준 문학 활동에 해당하는 것. 딱 보니까 가단. 이거는 다른 거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가단 나왔잖아요. 가단. 가단이라고 하면 중인이라고 했잖아요. 시조창. 나머지는 다 아니겠죠. 여기 보면 대장편 소설, 사대부 은일가사, 악장 다 이건 다 양반들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6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문제만 더 풀면 돼요. 자, 볼까요? 자, 10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막 겁먹을 게 없이요. 잘 문제를 보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조선 왕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 백역하고 유교 국가다. 뭐 다 읽을 필요 없어.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봐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민심을 통로를 하기 위해서 건국 서사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건국의 내력에 관해서. 자, 여기 세 번째 줄 있나요? 거기 건국의 내력에 관해서 뭐 이런 말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건국의 내력. 그 건국의 내력 나오면 뭐예요? 건국의 내력. 그렇죠. 용비어천가지. 왜? 용비어천가라는 게 뭐예요? 용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용이라는 게 뭘 가리켜요? 용. 임금이잖아요. 임금. 용이라는 게 임금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인 거예요. 근데 소학원에는 당연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거고, 여러분이 아마 월인 청강지국, 월인 석보는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월인 청강지국이나 월인 석보는 뭐의 노래일까요? 그렇죠. 불교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월인 석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책이 합해진 책이에요. 이건 모르시죠? 월인 청강지곡 플러스 석보상전. 그게 월인 석보예요. 월인 청강지곡 플러스 뭐라고요? 석보. 그럼 석보상절이 뭔 뜻이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석보상절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국문학을 공부했는데 석보상절이 도대체 뭐야? 설명해야 할까요? 석가모니의 보가 족보예요. 족보. 석가모니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한 책. 그거고요. 월인 청강지국은 뭘까요? 월인 청강지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월인 청강.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예, 근데 이제 월인 청강의 뜻은 뭐냐면 달이 1000개 강에 비친다. 월인 청강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 저는 이 말이 월인 청강 이건 한자 쓸게요. 월인 청강인데, 자, 그럼 달은 뭐냐? 석가모니가 석가모니 대자 대비함이 1000개 강. 여러분 1000개 강 뭘 가리킬 것 같아요? 1000개 강 모르겠어요? 극락이 아니고 만백성. 석가모니의 대자 대비한 사랑이 만백성에게 달이 1000개, 여러분 달이 1000개 강이 비친다는 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달이 하늘에 떠있잖아. 1000개뿐이 아니 뭐 수만 개 강이 비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지구를 비치는 거니까. 표현이 옛날 사람 참 멋지지 않아요? 석가모니의 대자대비함이 만백성에게 비친다. 다 불교 노래입니다. 됐죠? 자, 민중적 영웅 벌써 끝났네. 영웅 소설잖아요. 근데 그냥 영웅이 아니라 민중적 영웅이죠. 누구겠어요? 뭐라고요? 홍길동전. 홍길동전이 있는 곳이 어디다? 전라도? 장성. 장성에 장점 하나 좀 대단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어요. 홍길동 테마파크가 장성에 있어요. 여러분 장성 가시면 꼭 가보세요. 저는 이거 몇 번 가봤거든요. 막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진짜. 장성 딱 가고. 네, 나중에 장성 됐죠. 그 구운몽은 당연히 김만중이 진 거고, 이게 민중적 영웅소설 아니겠죠? 뭐 낙천동, 이것도 이제 낙천동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역사와 관련된 그런 뭐 소설이에요. 뭐 이건 나중에 뭐 3학년 2학기 때 다음에 설명 좀 드리고, 유충열전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군담 소설인데, 군담 소설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군담 소설인데,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 군담 소설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역사계 군담 소설이고, 또 하나는 창작계 군담 소설. 역사계 군담 소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임경업은 알죠? 네. 임경업죠, 대표적인 게. 창작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유충열전이야. 충과 열을 지닌 존재예요. 실제 유충열이 있는 게 아니라 충과 열을 지닌 존재인데 유충열이라고 쓴 거예요. 만약 소대성전, 여러분 학원 중에 유명한 학원이 종로학원하고 또 뭐 있어요? 네? 소대성 학원이라고 쓰려고 그랬어요. 소대성전이, 대성학원 있잖아요. 네. 크게 성공한다, 맞죠? 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크게 되네요. 그래서 소대성전인 거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장풍운전, 풍운하, 얘는 풍운하 이렇게 만드는 거 이름. 됐죠? 그러니까 이 유충열전은 창작계 군담 소설. 자, 그다음 또 빨리 봅시다. 보세요, 여러분 한 회를 푸니까 좀 속도가 빨라진 느낌 안 들어요? 저번에 푸는 것보다. 자, 63번 보세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양반 자상객 판소리, 자, 소설 유통, 뭐 이거 전기수 나왔네. 그다음에 관념적 설명 방, 여러분 보세요, 관념적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구체적 경험 묘사잖아요. 예. 예, 그렇죠. 구체적 경험 묘사 방식이니까 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봐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목차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9번 목차 9번에 보니까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의 이행기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후기잖아요, 후기. 그 후기인데 뭐 관념적 설명 방식의 뭐 확대 이런 건 아니겠죠. 후기, 조선 후기는 그러니까 뭐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불교가 있어요, 불교.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어, 맞죠? 교종과 선종의 차이는 교종은 뭐라고 그랬죠? 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참선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는 분들은 교종은 경전만 읽는다 이게 아니에요. 경전도 있고 참선도 하는데 경전이 메인이고 선종은 뭐예요? 참선도 하고 책도 읽는데 뭐예요? 참선이 메인인 거. 선종한 사람분들은 책 안 읽는다 이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도 전기에는 교종이 계서 성종이 계서 관념적인 걸 보는 거니까 교종이 좀 더 강해요. 맞죠? 후기로 가면 뭐가 강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3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여러분이 막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64번 할 차례죠. 여기 딱 보니까 4대부 남성 독자를 국문본으로 4대부 여성 독자를 끌어들이면서 자, 여기 보니까 그 문학의 사회적인 층에서 소설로서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 분이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왜 이게 좀 봐요? 답은 4번인데 왜 4번이냐? 구운몽이나 사시남정이 다 김만중의 작품이에요. 두 작품 다. 근데 김만중 이분은 얼마나 천재냐? 요즘 말로 천재 노도라는 섬에서 돌아가셔요. 남해 쪽에서 좀 더 가면 노도라는 섬이 있어. 근데 거기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파평 윤씨예요. 윤씨 어머니가 윤씨인데 어머니를 위해서 하룻밤 만에 썼다는 거.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구운몽이라는 특히 이제 구운몽을 하룻밤 만에 썼는데 그걸 하룻밤 만에 썼는데도 웃긴 것은 한문본도 있고 한글본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글본만 읽는 거지. 구운몽이 한문본 있는 거 모르셨죠? 한문본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천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이거 쓰라고 하면 평생 써도 못 써요. 구운몽 한문으로 쓰겠어요. 우리말로도 힘든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남성 독자죠. 한문본은. 그리고 국문본은 4대부 여성 독자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문본 같은 경우는 한문본과 뭐다? 한글본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시남정기는 여성들의 이야기잖아요. 사시남정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나온 김에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가정소설 있잖아요. 가정소설. 사시남정기는 가정소설 중에서 무슨 가정소설이냐? 이 앞에다 뭘 붙여야 돼. 무슨 형이야? 무슨 형? 테스형 말고. 무슨 형 가정소설일까요? 이거 인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를 쟁총형 가정소설이라고 합니다. 다툴쟁자에다가 총이할 총자. 여러분 쟁총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북락 얼마나 멋있어요 말이. 쟁총형. 총애를 다투. 이게 남자들이 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게 많겠죠. 몰라요? 정실과 후실 그렇죠. 척과 그렇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쟁총형이라고 말이 멋있지 않아요? 쟁총형 가정소설. 그러니까 어려워도 이제 이 정도는 또 이제 하셔야죠, 여러분. 국문학과는. 총애를 다투는 소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5번 할 자리죠. 자, 여성들의 가사 창작과 거리가 먼. 이거 딱 보세요. 이거 보니까 2번이에요, 2번. 농가 원령가. 이 농가 원령가는 정하규인데 정하규는 정약용 알죠? 정약용. 이 아들이 썼다고 하는데 정하규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여 노정기는 가는 길이죠. den동어미 화정가 이런 거 나오죠. 반조 화정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딱 보세요. 여성들의 창작 보세요. 화전가라는 게 이거 좀 재밌는 게 일단 농가 원령가가 이 누구죠? 이 정학규가 썼다고 그랬죠. 화전가가 붙으면 다 여자 노래. 화전가가 붙으면. 여러분 화전 반조 화전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꽃지짐이에요. 꽃지짐 요즘 말로 하면 화전가라 화전놀이 하는데 이게 보면 화전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반조 화전가 뭐냐면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설명해. 자 화전가가 있고요. 조화전가가 있고요. 이게 책에는 안 나오지만 좀 설명. 반조 화전가가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화전가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1년 중에 하루만 365일 중에 364일 집에만 있어야 돼.
하루만 딱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예, 외출 딱 하루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집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날만큼은 남자들이 막 뭐 음식도 만들어 주고 다 해. 하루니까. 이해 가세요? 그게 화전가예요. 여자들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화전가 보면 막 여자들이 막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눈썹은 뭘 해야 돼. 요즘하고 똑같다니까요. 뭐 장롱을 열어봤더니 입을 옷이 없어. 우리 그 전에 막 옷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성들은 그냥 옷이 하나도 없다 그래. 그리고 막 뭐 어떤 뭐 하여튼 이야기는 끝도 없어. 그게 화전가인데 조화전가는 뭐냐면 이 화전가를 부르는 여자들을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침 조자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화전가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좀 썼겠죠. 화전가에 대해서. 그 반조화전가는 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반발한다는 거예요. 반사하는. 네, 그게 반조화전가.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전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을 조롱하는 노래가 조화전가가 있고 그 조화전가를 또 조롱하는 노래가 반조화전가가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온 김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66번. 5문제만 더 풀고 좀 쉬겠습니다. 66번. 자, 66번입니다. 보세요.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비슷해요. 자, 어떤 문학이냐 딱 그랬는데 여기 딱 보니까 한시 나왔네. 거기 둘째 줄 봐요. 중세 들어서면서 한시와 우리말 노래의 공존을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답 나오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한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고려 가요를 한시 형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학부겠죠? 끝난 거고. 중세후기 문학 제2기 조선 전기예요. 거리가 먼에 동그라미 쳐봐요. 먼. 그러니까 조선 전기 국문편지와 제문의 등장이고 봉유록도 창작되고요. 그 다음에 골계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문야담집인데 이 국문야담집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나와요. 이게 조선 후기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 여러분 목차 봐요. 목차에 9.11번 9.11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나오지 않나요? 설화 야담 이거 조선 후기잖아. 네. 그러니까 답은 벌써 4번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골계전에 골계의 뜻이 뭐다? 골계. 이것도 제가 설명했는데 골계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해악 플러스 풍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현대 소설 작가 중에 골계미의 대가가 누구라고 그랬죠? 무슨 역? 시인 이름을 가진 역 이름 뭐죠? 강원도. 김유정이 골계미의 대가예요. 김유정을 보면 원래 지주와 그 소작인의 되게 막 그 갈등을 말씀하세요. 채만식으로 왜 안 들어가요? 좋은 질문인데 채만식은 그냥 풍자라고 그래요. 골계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풍자와 골계는 달라요. 채만식은 물론 이제 그러니까 웃기는 면도 좀 있지만 해학적으로 막 쓰진 않아. 왜냐면 커피단이 쓰시는 커피단 정광용이잖아요. 그건 다른 거고. 하여튼 그 채만식은 그 해학은 아니고 물론 이제 채만식이 이제 미스터 방 같은 경우는 좀 웃기긴 한데 채만식은 되게 풍자적인 게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 우리가 98번. 자, 여기 올바른 거네. 올바른 거. 자, 중세에서 근대문학 이행기 올바른 거 한번 볼까요? 서울 전주에서 방각본은 목판본이라고 써도 돼요. 목판본. 이 목판본이 이렇게 가장 많이 늘어났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전국에 퍼져가면서 19세기 후반에 많이 늘어났고 소설의 주된 작가층이 뭐 상인 1000명 벌써 틀렸죠. 7시에요. 아, 지금 7시인가?